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9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밤 9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시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한 번씩 해보는 거라고, 예측을 해보고 이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드리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시장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영상을 보시고 듣는 거에만 국한하시면, 듣는 거에만 국한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을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취합하고 그리고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는 요 종가에서 5포인트 위 정도, 여기 정도 됐었죠. 여기 정도, 아니면 직전 고점 여기, 네, 요 정도 가까우니까, 예, 어느 쪽이건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가까운 거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래쪽은 반대로, 예, 여기쯤 되겠죠. 이게 종가가 얼마였더라? 366.44니까, 예, 361.44. 네, 한 요쯤 되겠죠. 네, 여기도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 직전 저점에 닿을 겁니다. 요 중간 어디쯤 잡아도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를 기준으로 잡는 게, 예, 우리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은,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침에 바로 이렇게 떠버렸죠. 떠서 아침에 여기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 차트라서 종가 기준이라 찍고 내려온 그 종가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 캔들 차트로 보게 되면, 예, 이 동네에 찍었습니다. 예, 찍었다가 직후 빠졌죠.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예, 우린 기준 포인트 이상으로 왔으니까 땡큐 하고 여기서, 네, 또 갈아탄 거죠. 예, 여기서, 아이고, 요 포인트에서 다시 정리하고 아침에, 그리고 어디에 본다? 아래는, 네, 아래는 쉽죠. 여기죠. 다시 이 자리, 네, 다시 이 자리냐,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서 다음 자리, 여기 이 자리냐. 네, 요 기준으로 던져 놨습니다. 아침에 정리하고 다시 재진입.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올라가서 끝났죠. 예, 그래서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아침이나 오후나 그 자리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예, 추가 진입 하면 되겠죠. 중간에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런데, 예, 금요일은 중간에 좀 할 일이 있었죠. 네,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게 이제 당월물 같은 경우에, 네, 요 꼭지를 딱 찍고, 저는 이 꼭지를 찍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요 라인에 오면 정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라인을 바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려서 완전히 꼭지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 중간을 좀 잡았습니다. 요 정도를.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내려오는데,
풋옵션이 상당히 좀 프리미엄의 증가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좀 외가로 좀 싼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우에 더블 나오는 애들이 있었죠. 예, 더블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네, 그렇게 온 애들도 있고 해서 여기서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재편을 했죠. 예. 어떻게 재편을 했느냐? 일단 여기서 진입했었던 것들은 네, 여기서 재편을 했다. 여기서 재편을 하면 목표점이 달라지겠죠?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 위쪽으로 다시 5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여기 정도 보는 거죠? 여기쯤 되겠죠? 예, 이 라인보다 조금 아래니까 여기쯤 될 것이고 아래쪽은 네, 이 라인보다 조금 아래니까 아래쪽은 이제 여기를 확실히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장중에 진입한 것들은 이것들을 목표로 해서 던져놓고 예. 근데 뭐 여기서 이게 뭐 당일날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종가에서 이제 네, 다시 한번 추가 진입해서 목표를 또 세웠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이 목표하고 거의 같은 목표가 돼버린 셈입니다. 요 동네하고 여기니까 예, 여기 조금 아래 예. 뭐 거의 뭐 요 조금 삐죽 나온 여기하고 좀 비슷한 요 위치죠.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다. 네.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해놨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쌍봉을 그렸는데 이 쌍봉 그리는 것도 이것도 좀 이렇게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못 내려오고 이렇게 횡보를 여기 이만큼 하고 조금 내려갔다가도 다시 삐집고 올라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구간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 구간 자체가. 예.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래도 쌍봉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예, 조금 그렇지만 네, 어떻게 됐든 쌍봉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과정이 없죠. 그래서 쌍바닥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올라가도 어떻게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하다. 그럼 뭐다? 예. 앞날은 앞날에 대한 예측은 못한다라는 전제하에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씩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이렇게들 설정을 했습니다. 가만 있자. 이게 371.40이니까 376.40, 376.40, 376.40. 아, 네, 비슷하네요. 여기는 371.40이니까 366.40, 366.40. 예, 뭐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금요일도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 날 조금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무슨 얘기냐? 예, 아브레우. 빅터가 아니고 비터라면서요. 비터 아브레우. 예, 브라질리언 닥터가 닥터라 그래야 되나? 예, 뭐
PhD면 필라소피 닥터니까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성이 20%라는 건 실패할 확률이 80%라는 이런 말씀과 가치 있는 탄화수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이딴 개소리하고 있었죠. 석유공사하고 윤석열이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냄새가 많이 나죠? 석유공사 자본 잠식 상태에서 이번 자금도 자기들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받는 걸 텐데 또 명박스러운 짓을 또 하네요. 한 것 같지요? 냄새가 그렇죠. 뭐 그 냄새는 대통령이 발표한 그날 아마 이날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뭔 밑도 끝도 없이 뭔 석유 얘기냐 유전 얘기냐 영일만 영일만 친구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소리를 하고 하루 종일 그래도 올라온 김에 더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환율 떡상했습니다. 떡상. 1시간 봉입니다. 60분 봉이고요. 밤 9시. 이게 1시간 봉이기 때문에 8시부터 9시 이쯤 되죠. 밤. 근래 보지 못한 최대 폭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환율이 1시간 동안에 10원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10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6원 폭등했죠. 전일 대비. 그러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시장은 뭐 보합권입니다. 마이너스 나스닥이 39포인트, 다우존스가 87포인트 하락한 정도지요. 얘들은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일은 내일 아침에는 뭐 당장 영향을 미치긴 힘든 수치고, 그렇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그럼 뭐 합니까? 폭락이죠. 최소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중에 다시 환율이 제자리를 찾아 내려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인다면 내일 뭐 이런 식의 횡보도 할 수 있겠죠. 뭐 보이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이 꼭지점을 또 뚫으면 여기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장중에 만일에 환율이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하면 횡보하는 횡보 좀 하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물론 지지선들은 이런 데 있죠. 이런 지지선들은 있으니까 뭐 빠지다가 걸렸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침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디서 시작했건 뭐 해외 시장이 별로 안 빠졌으니까 그냥 조금만 요런 데서 시작을 한다고 친다면 바로 8시 45분부터 9시 한 5분 15분 그 사이까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예 개파라 그래서 이 동네에서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조금 애매하죠. 그래도 일단 올라와서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다시 이 라인을 뚫으러 올라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개인들도
개인들 매도가 들어오면 개인 매도가 들어오면 얘들이 시장을 올리는 요런 그 기제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또 개인들의 동향에 따라서 방향은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 아침은 좀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대국민 사기극, 사기라 그래야 되나? 사람들이 믿어야 사기지, 사기도. 다들, 응? 웬 갑자기 뜬금 유전? 그렇습니다. 뭐, 어, 네, 뭐 어쨌든 뭐 미국 시장도 잠깐 보면 다우존스는 뭐 한번 꺾여서 내려온 다음에 지금 여기서 좀 내려갈지 올라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고요. 뭐 이렇게 쉽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요. 네. 그래도 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어느 정도 했는데 다시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다우는 네. 추가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일이 됐건 저리 됐건 중요한 건 이제 직전 고점이니까 요 고점을 다시 뚫어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밑에서 그냥 놀고 있으면 다우는 그냥 또 미끄러져 내려가서 또 이 동네쯤 가서 어떻게 할까 눈치를 보겠죠. 눈치 보다가 에라 이 떨어진 김에 한 폭 더 떨어지자 하면 저 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점심 때 잠깐 점심 먹다가 살짝 봤는데 KBS 뉴스였나요? 틀려져 있는 채널을 그냥 봤는데 미국 시장 뭐 미국 주가가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얘기하면 되나? 나스닥이면 나스닥은 그렇죠. 나스닥은 그렇고 나스닥이면 나스닥, 다우면 다우 이렇게 분리를 좀 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다우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 사상 최고가 얘기하면서 미국 시장 나스닥 사상 최고가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죠. 물론 그거는 앵커 멘트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전고점 돌파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돌파하고 여기 왔고 여기서부터 지난 고점들 돌파하느라고 왔는데 진짜로 이 더블 정도 올라갈지 어떨지는 네 뭐 저 정도 뭐 이 정도 올라갈지 어떨지는 조금 더죠. 제가 요 위로 칸을 못 올려서 그런데 여기를 중앙으로 해서 아래폭과 위폭 비슷한 폭으로 간다면 조금 더 올라가겠고 그렇지 않고 이 폭에서 이제 더블 정도 왔고 요만큼 더 가면 조금 비슷하네요. 한 폭, 두 폭, 여기 기준으로 봐서는 가려면 고기 정도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든지 아니면 지금 아무래도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뭐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나스닥도 이렇게 밀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은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우리의 주 관심사는 미국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니까 가끔 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라는 이런
단어들이 언론에 나오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 반대 방향으로 틀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걸 좀 살펴봤고요. 현재 환율의 위치는 어디냐면 우리 얼마 전에 이 차트를 이제 크게 봤었죠. 지난번에 이제 여기 돌파가 아니고 이 자리에 닿고 밀렸는데 이번에 돌파하게 되면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며칠 전까지는 그래도 여기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이 동네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 동네까지는 가지 않을까. 또 더 내려가면 뭐 이런 동네, 이런 동네, 또 더 내려가면 뭐 이런 동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닿지 않고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반등을 해버렸는데 이 양봉의 사이즈를 보시면 근자 예, 이 몇 개월 4월 뭐 지금 이게 3개월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뒤로 더 나오는군요. 예. 여기도 비슷한 크기의 뭐가 있었네요. 60분봉입니다. 60분봉. 여기서 또 이런 게 나왔었고 여기서도 그 비슷한 크기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딱 이렇게 두 번만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양봉이 나온다고 쳐도 얘만한 사이즈의 양봉이 나온 적은 거의 없다. 그래서 시장에 뭐 여러 가지 뭐 캔들 패턴이나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하게 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예,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 뭐 이런 건데 장대 양봉이 이렇게 거대하게 생겼다. 네, 쉽게 볼 만한 건 아니다. 물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이런 게 나왔으면 네, 긴장하자. 함부로 예, 이 장대 양봉을 허물고 내려오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향후에도 환율은 꾸역꾸역 올라가서 예, 여기를 돌파하고 또 저런 동네까지 가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 네, 대충 뭐 추세선 그어 봤는데 예, 예. 다쿠 한 바퀴 돌아서 삥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추세선을 뭐 잘 보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사람은 아니니까 여기도 이렇게 보면 네, 추세선을 갖고 뭘 할지 참 애매해지죠. 예, 이렇게 할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추세선의 맹점이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예, 여기서 안 떨어지고 삥 올라가면 추세선 안 맞네. 차라리 이게 맞네. 차라리 이게 맞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건 뭐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힘이 세다. 장대 양봉 사이즈가 크다. 예, 이거 허물어질 때까지는 이거 뚫고 내려올 때까지는 예, 환율이 내려올 것이라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뭐 모르지요. 세상 일이란 뭔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 당장 어디 갔냐? 내일 당장 장대 음봉으로 예,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봐야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네, 내일은 이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으로 시작하든 요 동네에서 시작하든 간에 예, 환율이 오른 만큼은 다시 빠질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요 정도. 그럼 그에 대한 준비는 됐느냐? 됐다. 됐다. 장중에 한번, 장 마감 때 한번 나눠서 분할해서 들어간 거죠. 여기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곳인데, 이제 풋옵션에서 눈에 띄게 좀 빠른 속도로 프리미엄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중간에 껴서 한번 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기준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좀 빼자. 일단 종가 기준으로만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당월물 비중 축소하시고요. 비중 축소하더라도 시장이 갑자기 크게 움직이거나 하면 바로바로 수익을 주니까 많은 금액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큰 비중은 차월물에 두시고요. 7월물, 6월물은 비중 많이 축소하셔서 이제는 요 변화만 노리시고 딱 변하면 정리하고 여기든 저기든 변하면 정리하고 그리고 일단 환율 때문에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중에 개인들이 만일에 매도세가 강하다 그러면 얘들이 다시 또 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이 수급을 조금 더 쳐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급 이쪽 주식에 대한 수급도 있고요. 이쪽에 선물에 대한 수급도 있으니까 슬슬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잘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 트리플 리칭데이 뭐 요새는 쿼드러플 리칭데이도 되니까 요쪽과 요쪽을 조금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고민 안 해도 되겠지만 만일 방향이 다르다 그럼 조금 깨우뚱 해야겠지요. 횡보할래나? 뭐 그런 정도만 하시고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 싫으면 그렇죠. 요겁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하면 또 이겁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참 깝깝하죠. 깝깝한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 뭐 북한에서 뭐 오물풍선 또 330개인가 내려보낸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정군 비상대기 돌입하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죠.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좀 또라이들 아닌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그런 걸로 유지해온 정권 아닙니까? 왜 북한 흉내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정군 비상대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정은 사망했을 때, 김정은 사망했을 때 그때 정군 비상대기였죠. 그리고 없습니다. 현대군에서 정군 비상대기 해봐야 직업군인들 수당만 더 줘야 되는데 군대 요새 수당도 별로 안 올려주고 돈 준다는 것도 잘 안 줘가지고 전역하는 간부들이 많다면서요. ROTC 애들도 가려다가 중도 포기하고 그냥 병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캡틴 김상호 채널을 보시면 예, 가끔 그런 소식을 좀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군대 내부에서 돌아가는 얘기들. 예. 뭐 어쨌든 깝깝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질 않나. 며칠 있다가 이렇게 될 일을, 예, 환율의 불안정성에 아주 지대한 기여를 한 거죠. 예. 빨리 좀 어떻게 돼야 될 텐데.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다들 뭐 뉴스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제가 뭐 배추도사 무도사도 아니고 무릎팍도사도 아니고, 예, 저는 제가 보는 느낌만 가지고 하는 거고, 예, 뭐 맞을 때는 네, 플러스 알파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뭐 수익을 내는 날도 있지만, 이런 날들은 못 내죠. 예, 못 냅니다. 누가 여기서 며칠씩 횡보할지 압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옵션 같은 경우는 힘이 나타났을 때에만 원래 넣는 게 맞긴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요즘같이 이게 힘이 장중에 안 보이죠. 장중에 잘 안 보입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봉이 제대로 나온 쌍봉도 아니고, 쌍봉 여기서 떨어졌으면 제대로 된 쌍봉이 그냥 딱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가기 싫은데, 쌍봉을 만들까 내려가기 싫은데, 예,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은 없다. 예, 눈에 확 띄는, 네,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일은 모른다 치고, 예,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상관없게, 예, 위험분산 딱 해놓고 기다리자. 네, 어디든 닿을 테니까. 이렇게, 예,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요 정도만 하면 되겠죠. 음, 지구촌이 아무래도 좀 짜증이 많이 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뭐 언제였나요? 몇 달 전이었나요? 작년이었나? 극지방이 아닌, 예, 중위도 지방에서 이제 오로라가 막 관측되고 그랬었죠. 예. 뭐 태양에서 발사된 뭐 입자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예. 옛말에 그런 옛날에 그 뭐 삼국지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뭐 하늘에서 무슨 별이 이렇게 밝아지면 아니면 붉어지면, 네, 전쟁이 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하늘 보는 사람들 있죠. 관상감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게 그냥 뭐 좀 신비로운 이야기를 치부하기에는, 네, 굳이 그렇게만 치부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 자기장도 다른 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인간도 지구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 영향을 받겠죠. 예, 그러면
예, 사람들의 성정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성에 호소하고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들의 감정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호전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향이 또한 어떤 지구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서 옛날에는 유목민들이 자기네 동네 목초지에 풀이 안 자라니까 딴 나라로 침범을 가고 그런 어떤 자연 현상,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큰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거죠. 지금도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 애들이 이렇게 호전적인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뭐 사업 잘해서 돈은 많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예, 저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죠. 예. 어떻게 까미 아닌 애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 의문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 결과가,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지요. 네. 어쨌든 시황은 시황이고, 나머지 잡소리 좀 섞어서 오늘 주말 시황을 한번 찍었고,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내일 환율 변동에 의해서 우리 시장은, 아침에 하락이 예상되는데, 그 다음엔, 수급을 좀 잘 보자. 이런 거. 늘 시장은 개인 돈을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시장입니다, 사실은. 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주식을 좀 봤죠. 예. 그때 이제 석유 관련주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는 원래 금호였죠? 금호석유. 예.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그날 올라간 애들이 얘들이죠. 한국석유, 흥부석유, 싼 것들, 비싼 것들은, 거의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조금 올라갔다 당일날 빠졌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다.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로서 봐야 되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쌍바닥, 상승엔에 가까운 쌍바닥이죠. 쌍바닥. 이렇게 나온 애들은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가긴 간다. 여기서 가든 아니면 뒤에서 가든 갈 준비를 이렇게 해놨었다. 그리고 이미 갔다가 여기 내려와서 이런 거 봤었죠. 네. 그리고 어쨌든 갈 때까지 가서 이제 떨어지는 마당에 여기서 이제 유전 얘기가 나와서 이날 빵 터진 거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한국석유가 제가 이제 여기서 석유로만 검색을 했었거든요. 석유가 들어간 요 중간어로만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정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금호, 미창, 한국쉘도 있었는데 요거는 안 했고요. 요 네 개만 딱 한번 본 것 뿐인데 얘가 석유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주식이라면서요. 한국석유가 무슨 아스팔트? 아스팔트 그렇죠. 그 아스팔트 그 찐득찐득한 거 그거.
뭐라고 불렀더라?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전이나 석유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데 이런 데서 올리려고 이미 작업이 있었다. 작년 9월이죠. 예. 예. 9월 정도까지 어떤 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뺐다가 올린 거지. 뺐다가 올려.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뭐 무슨 석유 관련 보고서가 뭐 나온다는 얘기가 한 11월 달쯤에 뭐가 있었느네 뭐 11월에 뭐가 있었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그냥 흐물흐물 예, 무너졌다가 한 번 더 올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그렇습니다. 얘만 그랬냐? 뭐 얘도 약간 네, 조짐은 있었죠. 근데 뭡니까? 얘들은 더블을 노리고 작업을 했죠. 예. 얘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더블까지는 안 됐고 12,500원에서 많이 가봐야 23,400원. 거의 더블이네요. 더블까지 못 갔습니다. 여기 정도까지만 작정을 했던 것 같으니까 예. 12,5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까지만 봤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예. 얘들은 그런 폭으로 이제 작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폭으로 노리는데 얘는 여기서 뭔가를 해봐야 7만 원에서 예, 8만 원 올리기도 힘들었다. 그렇죠. 큰 주식 가지고 뭘 하는 놈들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얘들에 비해서는 기간도 짧고 예, 폭도 작죠. 6만 5천 원에서 7만 원대까지 요 작업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익률이 예, 별로 없죠. 이쪽은 그런 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인다고 해봐야 뭐 여기서 이렇게 깔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다시 저점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혹여나 다음에 보실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을 보실 때는 이게 조금 어느 정도 긴 거래일 대략 9월부터 9월이 아니죠. 7월 26일에서 한 9월 중순까지 9월 초순까지니까 한 두 달 정도 2달 안 되죠.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쌍바닥을 만든 놈들은 나중에 빠지면 이 아래쪽에서 한번 잡아도 괜찮겠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전략의 표본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있겠죠. 개념 정리만 그렇게 해 놓으시면 네, 나중에 뭐 어떤 주식을 봤을 때, 예, 아, 이거는 내가 분석할 수 있겠다, 분석할 수 없겠다.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9,200원에서 그래도 한 12,500원까지니까 대략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면은 원래 9,000원대에서 한 30%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의 어떤 변동폭을 가지고 이걸 하면 이랬으면 예, 더블까지는 못 보더라도 그 비슷한 데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뭐 여기까지 봤으면 대충 더블. 얘는 이미 여기서 더블. 이미 여기서 더블 만들었죠. 7,500원대에서 15,000원 넘었으니까 이미 여기서 완성.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흔들어 보는 거죠. 봤는데 이번에는 예, 여기서 했다면은 또 한 번 더블 비슷하게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엔 빠져야 되는데 이게 있었나 봅니다. 안 내리고 천천히 내리는 거 보니까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들은 네 끄떡도 안 한다.
왜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질 않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차트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 그래서 뭐 오늘 뭐 석유 얘기, 예, 그다음에 이 멍청한 것들 얘기, 예, 그다음 우물풍선에 대응은 못하면서 군비만 까먹는, 네, 멍청한 국방장관 얘기, 뭐 이런 거 좀 해봤습니다. 세월호 때, 예, 세월호 사태가 나서 박근혜가 한 짓이 해경을 없애버린 짓이죠. 어, 예, 깝깝합니다. 예, 해결은 못하면서 긴장만 확대하고 있는, 예, 군부의 저 또라이들. 얼마 전에 또 그런 게 있었죠. 예, 학생 인권 조례, 교사 교사들의 교권을 높이려니까 우린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겠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찌됐든 세상이, 예, 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아쉬움에 오늘 말 좀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